다른 사람 비해 가지고 70% 80%밖에 못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60% 했어. 60%한 사람은 워닝이 켜지고 그 사람한테 알람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게 UPH라 그래요.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배송 기사한테까지도 UPH를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쿠팡 단가 인하하면서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보통은 이제 물론 뭐 이런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쿠팡이 대한통운이나 한진보다도 조금 더 좋은 점은 어쨌든지 작은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작고, 그러니까 소용량이라는 거죠. 플래시백 하나, 이거 PB라고 불리는 이런 뭐 폴리비닐에 담겨놓은 그런 비닐백에 담긴 게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가가 6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작으니까 그만큼 부담은 덜한데 반면에 고양이 모래, 사료, 뭐 진짜 한 20kg 이상 가는 이용물들도 많이 있어요. 중량물, 이용물들. 네, 그런 중량물, 이용물들 똑같이 그걸 갖다가 뭐 800원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대한통운에서 1,000원 이상 받는 것들을 여기서는 뭐 700원, 800원으로 해버리니까 사실은 단가가 좀 조정이 되더라도 이런 이용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건 맞다고는 봐요. 이용하면 중량물이죠. 이용물 더 많이 받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면은 지금 뭐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하중으로 심지어는 뭐 부피가 정말 큰 뭐 어린이 탁상 같은 경우도 뭐 배송을 갔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도 보정이 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의 배송 이거하고 좀 제가 택배를 만든 1970년에 야마토 원조부터 기본은 이거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에다가 중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뭐 B2C가 되는, 그러니까 본사 조직은 B하고 이제 법인하고 거래할 때 보면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거리 제도가 있고, 예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에서 배송 구간에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스나 중량이나 거리 이걸 다 요일을 조절해 놨는데, 쿠팡 같은 경우 이걸 하나를 그냥 통일화 시킨 거죠. 30kg도 되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량물 같은 경우 여러 개 합포장해서 한 것도 하나고, 그 다음에 비닐 폴리팩에 있는 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배송기사나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기는 좋지만은 이용함을 중량함으로 쌀도 20kg도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택배 기본적인 구간하고 플라이스 존하고 이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쿠팡의 단점을 어떻게 보면 배송기사님들한테 보면 어려운 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물론 장점도 있죠. 장점이 있으니까는 뭐 그 많은 분들이 쿠팡 키플렉스를 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장점도 물론 몇 가지 얘기 든다면은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고 밀집도가 좋죠. 밀집도가 좋다는 거는 짧은 거리에서 많은 택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수익을 내기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압도적으로 수화물이 많다. 작고 가벼운 물건들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배송 어플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송 어플을 갖다 키면은 그게 뭐 어떤 집원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이든지 어떤 식으로 배송을 갖다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잘 표시가 돼 있고. 아니 이게 배송 어플이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순차적으로 인정을 갖다 할 수밖에 이거는 없는데. 인정합니다. 배송 어플. 뭐 하다못해 뭐 이런 벨을 갖다 누르는 것도 이런 뭐 수백 가지 종류가 다 나와요. 무슨 뭐 종을 누르고 1, 2, 3, 4 눌러라, 중간에 뭐 별을 눌러라. 굉장히 그런 것들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선배들이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것도 적어 놨기 때문에 이 집은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고 와라. 어디 뒤로 가면 뒷문이 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업데이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들이 웬만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건 수월하다. 그리고 아주 좀 물량이 좀 어떤 경우에는 많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더 하향은 안 돼요. 무조건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상향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쿠팡의 장점인데 사실은 지금 이 장점을 다 희석해버리는 게 바로 단가입니다, 단가. 이 모든 장점을 희석하는 게 딱 하나로 단가예요. 단가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단가가 지금 업계 최저 수준이다. 물론 쿠팡에서 기프트라고 불리는 택배 하나하고 대한통운이나 한진에서 택배라고 불리는 택배 박스 하나는 다르죠. 왜냐하면 한 집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만약에 3개를 갖다 가져간다. 폴리백을 3개를 갖다 가져가면은 그게 그 단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 600원씩 곱하기 3, 뭐 700원씩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대한통운은 800원에서 900원이 나오니까 한 박스에 3개가 들었더라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통운은 좀 무거운 게 들어가고 이용물이 들어가면은 단가가 올라가지만 쿠팡은 반대로 플래시백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고양이 모래가 들어가든지 똑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전의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면서 단가가 지금 업계 최저순 내려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안 좋아졌다. 그리고 다시 얘기드리지만 2회전, 3회전, 그다음에 플래시백 그 다음에 어떤 클렌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통소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쿠팡에서 물건을 다 소분을 해줬었어요. 소분을 해줘가지고 배송기사들이 가기만 했었는데 적재만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A, B, C, D 권역별로 구역도 본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소분하는 업무도 거기에 기사들이 늘었다. 헬퍼들이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나중에 마지막 자기 라우팅은 자기가 가져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 이 소분하고 저기 캠프에서 반품 처리하고 이 프레시백 회수해갖고 이거 하는 거, 이 부분이 뭐, 물론 노동시간이나 여기에 지금 더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선 제품 미스라든지 또 배송 미스에 대한 부분들 또 명절 및 공휴일 휴무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고 이거는 물론 최근에 이제 대한통운도 같은 이슈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청 단가를 공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리점이 아니라 영업점이라고 불리지만 어차피 원청의 원청,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을 받는 거죠. 배송기사님들은. 즉 쿠팡에서 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쿠팡 킥플래스 영업점에서 그 점주님들이 다시 한번 정산을 하고 수수료를 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게 내부적인 비밀이라서 그게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 어느 수준인지는 알아야지. 그런 부분은 약간 일정의 가이드가 있으면은 최소한도 내 구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띄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거기서 좀 불신이 쌓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게 을과 을끼리의 대립도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쿠팡에서는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명하게 하는 순간 장단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이나 배송기사 간에 이 문제 자꾸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쿠팡이 내렸던 단가 하락보다 더 떨어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량은 10에서 20 늘어나도 가져가는 돈이 오히려 비슷하면 괜찮은데 더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쿠팡뿐만 아니라 지금 택배나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오늘 테마는 배송 경쟁력 회전율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예,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쿠팡이 아까 시스템 얘기 드렸는데 시스템 얘기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파스펄데이가 있고 UPH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니트 퍼 아워라는 게 쿠팡에서 물류센터 관리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지금 물류센터 안에서는 거기서 피킹이나 패킹이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업자들이 한 시간에 몇 개의 상품을 피킹을 했는지 몇 개의 상품을 포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 단위로 측정을 하거든요. 쿠팡 물류센터에는 적어도 지금 7만 명이 넘는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 한 개당 2,000명, 3,000명이 근무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 1시 35분 23초에 이 사람이 라면을 몇 개 담았고 과자를 몇 개 담았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 비해 가지고 70% 80%밖에 못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60% 했어. 60%한 사람은 워닝이 켜지고 그 사람한테 알람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게 UPH라 그래요. 그래서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거를 물류센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배송 기사한테까지도 UPH를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송기사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한 번 나갈 때 200개만 가지고 나가면 됐던 거를 지금 250개, 350개, 400개도 갖고 나가는데 쿠팡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250개 갖고 나갔지만 이제는 밀도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400개를 가지고 나가도 같은 시간에 배송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는 맞은 면도 있겠죠. 일부도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당 한 20개 들어갔던 게 지금 단지 하나당 4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부는 맞죠. 그렇지만 100%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줄어들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지수적으로 딱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분명히 그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물량도 들어오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배송은 뛰어다니지 않으면 그걸 못 맞춘다는 거죠. 여기서 물류센터에서 말하는 그 UPH라고 불리는 관리 시스템과 배송기사가들이 적용되는 게 왜 다른가 하면은 물류센터는 아르바이트들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일용직이 60%고요. 거기다가 단기 사원까지 하면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95%가 일용직 내지는 단기 사원, 이런 계약직 사원들이에요. 95%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성도가 그렇게 있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그 중에는 일을 못하는 처음 온 사람들은 뛰어다니지만 한 1년 이상 된 사람들 혹은 고인물이라 그러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걸어도 거기서 하라는 게 만약에 한 시간에 100개라 그러면은 12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120개를 갖다 안 하죠. 왜냐하면은 한 시간에 90개만 물건을 담아도 그냥 안정권이 들어가거든요. 즉, 물류센터에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나오지 않고 그냥 최저시급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더 많이 안 해요. 근데 배송은 다르죠. 배송기사님들은 자기 사업자들이고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면서 돈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300개 할 때 나는 350개, 400개를 하고 빨리 라우팅을 치고 퇴근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얘기 드린 UPH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400개, 450개를 너무 쉽게 치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350개도 치기 어렵겠지만.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밤 새벽까지 8시까지, 9시까지 그렇게 400개 주어진 걸 갖다가 치고 나면은 평균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쿠팡은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또 기준이 생기는 거죠. 봐라, 작년에 350개 기사님들이 평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400개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작년에 350개 한 거나 금년에 400개 한 거나 단가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 400개 네. 단가가 350개 단가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게 쿠팡의 단가 하락에 어떻게 보면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했던 게 다시 그런 또 UPH 시스템에서는 낮게 평가받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CFS 물류센터의 현장에도 뭐지, 뭐 이전에 이제 1인당 생산서 KPI도 있었을 거고 그만큼 잘하면 계속 이게 향상돼 갖고 더 잘해야 되거든요. 물류 현장의 지금 과제는 말씀 주셔서 배송기사들은 열심히 뛰어서 자기가 수량을 많이 해야지 소화를 시켜서 이게 이제 건당 얼마로 자기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얼마에 뭐 유류비 감가상각하면 한 20 이상 빼면 예를 들어 500 받았으면 400 가져가는 거고 이런 구조였는데 회전율 싸움에 2회전이 3회전 되는 순간 물론 이제 그 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좋아졌겠죠. 근데 그 수치에 좋아진 걸 기준해서 계속 지금 물량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선 사항도 되지만 오히려 단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뭐 쿠팡 단가가 아까 670원 얘기 드렸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주간에 670원인데 이를테면 CJ가 800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건을 배송한다고 했으면은 1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네.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 같은 수량을 배송하면은 내 수입이 떨어진다. 네. 이거는 물량이 늘어난다.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더해라. 그러면은 8시, 7시까지 하던 사람이 재작년에 7시까지 하던 작년 8시까지 배송을 했었는데 금년에 9시까지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맞는 뭔가 대책도 있어야지 그걸 산재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게 예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쿠팡 쪽이나 택배 쪽에 뭐 다양한 정보가 들리고 또 저도 뭐 기업들하고 관련해서 뭐 다양한 분야 유통물 이커머스를 갖다가 우리 뭐 마유수님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을 쭉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야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12시간 교대 주는 2회전, 야는 2에서 3회전 정도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송 경쟁력 하가 서비스가 너무 좋아진 거는 감사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의 대한통이나 이 부분도 지금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현장에 목소리가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방송도 하지만은 저희는 본사의 입장, 대리점 입장, 배송기사, 노선기사, 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유통도 하고 있어서 유통에 입점하는 셀러 판매자 입장, 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 다양한 입장층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한번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쿠팡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1,400만 명 이상 와우현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뭐 말씀도 조박사도 쿠팡을 뭐 많이 사용하고 네이버, 지마켓 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마 지금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일반 네. 소비자들이 듣기에는 우리는 편리하게만 하면 됐지. 무슨 기사님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소비자 관점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소비자한테까지도 결국에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기사들이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그 부분이 소비자 피해로 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배송 품질도 나빠지고 네. 건져서 반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것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송기사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 CJ나 대한통운이나 어느 회사가 둘 다 잘 나가야 좋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양사가 둘 다 좋아야지 네. 서로 간의 이 어떤 뭐 대우도 좋아지고 네. 여러 가지 급여 수준도 좋아지는데 네. 일방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쿠팡이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뭐 배송 기사 차원이 됐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셀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보듬어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또 뭐 이런 기업이 그렇죠.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진짜 뭐 오늘 배송 경쟁의 기본은 경쟁기업 관계도 있지만은 소비자, 판매자, 그다음에 물류 현장의 관계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오늘 이제 쿠팡 관련해서 장점, 단점, 배송기사의 어려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계속 화제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